여러분, 임신이나 출산 준비하면서 지원금을 찾아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종류도 너무 많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제대로 모르고 지나가면 몇백만 원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첫째를 키우면서 이 과정을 한 번씩은 다 겪어봤는데, 그때는 이제 뭐부터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서 놓친 혜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2달 뒤에 둘째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다시 이런 제도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임신, 출산 관련 정보들 중에서 꼭 알아야 하는 핵심 지원금만 골라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출산 전에 준비해야 하는 6가지와 출산 후에 꼭 신청해야 하는 3가지로 나눠서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도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릴게요. 자, 먼저 처음으로 임신이 확인되면 병원에서 임신 확인서를 받아주세요. 특히 필요할 때가 많아서 사진을 찍어 보관했다가 그때그때 활용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에 임산부 등록을 해주지만 혹시 까먹고 못 해줬다면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직접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국민행복카드 만들기입니다. 정부지원금인 임신, 출산 바우처를 통합하여 사용하는 카드라 예비맘들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요.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카드는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첫 만남 이용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등 다양한 바우처를 단 한 장의 카드로 가능하기에 해당 카드 발급은 필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기, 카드 앱을 통해 신청하기, 육아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기로 나눠볼 수 있는데 저의 경우는 첫째 때 잘 모르고 카드사를 통해 전화로 발급받아서 아쉽게도 받은 혜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육아 사이트에서 신청하기입니다. 사이트는 미즈톡톡, 베베폼, 베팡 등이 있고 살림에 보탬이 되는 현금 지원부터 육아템, 캐시백 등 받을 수가 있는데 카드사별로 혜택 조건이 상이하기에 해당 부분은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면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 출산 혜택으로는 임신 출산 바우처인데 이 지원금은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임신, 출산, 유산, 사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입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본인이 건강보험 가입자인지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되고 신청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산부인과를 방문해 임신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둘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지정 카드사를 통해 지급 신청서를 제출을 합니다. 셋째,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 카드 수령 후 바로 이 바우처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지원 금액은 단태아의 경우 100만원, 다태아의 경우는 140만원이고 분만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는 추가로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해당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 범위는 산부인과뿐 아니라 병원, 의원, 약국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과 출산 관련 진료와 약제비에 한정이 됩니다. 비급여 항목이나 임신 출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진료에는 사용할 수가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 제도인 서울시 임산부를 위한 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로 임신 3개월 이상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신이나 출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임산부 1인당 교통비 바우처 금액은 출산 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고 첫째는 70만원, 둘째는 80만원, 셋째는 100만원입니다. 지원금은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지급되며 단 서울시와 협약된 카드여야 하고 카드의 바우처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오프라인 신청 방법은 탄생휴가 몽땅 정보통에 회원 가입을 한 후 임산부 교통비 신청 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 수강 후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마찬가지로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탭에 들어가신 후 온라인 교육을 수강 후 임신 확인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26년 3월 30일부터 지원 금액 등이 변경되었고 26년 7월 1일부터는 거주 요건이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사용지역 주유소도 서울시로 제한되는 내용이 추가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 금액에 한해서 26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관할 종주민센터로 별도 문의하셔서 출산 순위에 따라 추가 지원되는 금액까지도 놓치지 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둘은 사실 이름이 굉장히 비슷한데 다른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은 산후조리 비용에 사용하라고 바우처 형식으로 돈을 주는 제도이고 서울시 거주 산모에 한해서 첫째는 100만원, 둘째는 120만원, 셋째는 15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지원 방법은 협약 카드사의 산모 본인 명의 카드에 바우처 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식이고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인증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이고 출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사용할 수가 있으며 사용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 한약 조제, 산후, 운동, 심리상담 등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 후 산모와 아기의 건강한 회복과 양육 환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 후에 집에서 산모 아기를 돌봐주시는 산관관리사를 파견해주는 정부 지원 서비스로 산후 회복 도움, 식사 준비, 간단한 집안일, 아기 케어 등을 지원해줍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에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라고 되어 있으나 요즘은 기준이 완화되어 기준 중위소득 150%가 초과돼도 받아볼 수 있으니 보건소에 신청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 가능 시기는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이고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나 오프라인 관할 보건소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에 따라 지원금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고 5일에서 연장 포함 40일까지 서비스 기간 가격 또한 상이합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시 고령 임신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에서 아이를 낳는 나이가 꾸준히 늦어지고 있고 2024년 기준 서울 산모 중 3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44.31%에 달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검사 항목도 많아지고 병원을 찾는 횟수도 자연스레 늘어나게 되는데 기형아 검사, 양수 검사, 정밀 초음파, 각종 혈액 검사까지 진행하다 보면 이 임신 출산 바우처 100만 원은 금방 소진하고 추가로 지출하는 금액도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시가 2024년 7월 전국 최초로 시작한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이런 현실을 정면으로 겨냥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신 확인일부터 분만 전까지 발생한 외래 진료 및 검사에 대한 본인 부담 의료비를 임신 1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은 생각보다 범위가 넓은데 외래 진찰료는 기본이고 각종 검사료, 주사료, 처치료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 진료과를 따로 또 제한하지 않아서 산부인과뿐 아니라 임신 중 내과나 다른 과를 방문해 발생한 외래 진료비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임신 확인일로부터 분만 직전까지 발생한 비용이어야 한다는 시간적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외래 진찰료, 검사료, 주사료, 처치료까지가 해당이며 입원비, 약국, 영수증, 재증명료, 출산 후 발생한 비용은 제외가 됩니다. 지원 한도는 임신 1회당 최대 50만 원이고 전액을 한꺼번에 받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지출한 금액 범위 안에서 지급되기에 여러 번에 나눠 쓴 영수증을 묶어서 한 번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 진료 명세서를 사전에 잘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임신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분만 예정 연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한다는 점이기에 이 부분도 헷갈리지 않으시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청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탄생육아 몽땅 정보통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도 됩니다. 여기까지가 출산 전에 반드시 신청하셔야 할 지원 제도이고 여기서부터는 출산을 하고 나서 신청해야 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크게 첫 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아동급여 세 가지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에 있는 시기에 신랑이 주민센터에 방문을 해서 한 번에 신청을 하였는데요. 첫 만남 이용권은 출산 가정의 육아 초기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출생 신고가 완료된 대한민국 국적의 아이에게 현금이 아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형태로 지급이 되며 아동 출생 후 1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원 금액은 첫째는 200만원, 둘째 300만원이고 바우처 사용 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며 정부지원금 결제가 가능한 유통점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용 품목에는 제한이 없고 아기용품, 생활용품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보통 출생신고를 하면서 주민센터에서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간단한데 정부24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부모급여는 매달 들어오는 돈으로 출산 지원 중에서도 체감이 가장 큰 제도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0에서 1세 아이를 키우는 동안 매달 지급되는 현금 지원금으로 0세, 그러니까 출생 후 12개월까지는 월 100만원, 1세 13개월에서 24개월까지는 월 50만원이 지원되고 만약에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고 영유아 보육료 신청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 0세는 어린이집에 재원을 하게 된다면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원이 나가고 현금으로 추가로 48만 6천원 정도가 지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만 1세는 어린이집에 재원을 하게 되면은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원이 지급되는 형식입니다. 해당 서비스도 출생신고하며 주민센터에서 같이 신청하는 것이 간단하나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은 출산 지원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꾸준하게 받는 기본 지원금으로 만 8세 미만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돕기 위한 수당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8세 미만 아동, 즉 0에서 95개월까지이며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10만원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작아 보이게 느껴지긴 하는데 이게 8년 동안 받게 되면 거의 1000만원이 가까운 지원금으로 신청 방법은 마찬가지로 출생신고를 하면서 주민센터에서 같이 신청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고 복지로나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 제도 중에 첫 만남 이용권은 한 번에 약간 크게 받는 바우처 형식의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부모급여는 2년간 매달 꾸준히 받는 돈, 아동수당은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받는 용돈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출산 전에는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고 출산 후에만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원금들은 대부분 신청 시기를 놓치면 받을 수 없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미리 알고 준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육아를 하면서 꼭 알아야 하는 정보들 그리고 실제 육아를 했을 때 제가 도움이 됐던 내용들만 정리해서 계속 공유 드릴 예정이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